1995년 21살의 김은지 씨는 대학교 선배였던 남편과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결혼식장에서 처음 시어머니를 뵈었을 때 은지 씨는 긴장된 마음으로 인사를 드렸습니다. 어머님 잘 부탁드립니다. 하지만 시어머니 박순자 씨의 반응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집안도 변변찮은 애가 우리 아들한테 뭘 믿고 시집을 왔는지 모르겠네. 결혼식 당일부터 시작된 냉대. 은지 씨는 그저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라 믿었습니다. 신혼집은 서울 외곽의 작은 빌라였습니다. 결혼 일주일 만에 시어머니가 아무 연락도 없이 집에 들이닥쳤습니다. 이게 뭐야? 집안 정리도 제대로 못하고 우리 아들이 이런 데서 살게? 빈틈없이 집안 구석구석을 검사하며 트집을 잡는 시어머니. 방바닥에 먼지 좀 봐. 청소를 했다는 게 이 모양이야? 음식 맛이 왜 이래? 우리 아들 입맛을 생각은 하고 하는 거야? 매주 찾아와서는 은지 씨를 검사하듯 훑어보고 온갖 잔소리를 쏟아냈습니다. 남편은 시어머니 앞에서는 한마디도 못하고 나중에 은지 씨에게만 말했습니다. 당신이 좀 참아줘. 우리 어머니 원래 성격이 좀 그래. 가장 힘들었던 건 명절이었습니다. 결혼 첫 추석. 은지 씨는 새벽 3시에 일어나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전을 부치고 나물을 무치고 고기를 굽고 혼자서 20가지가 넘는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거실에서 TV를 보며 웃고 떠들었지만 은지 씨를 도와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할 일을 왜 우리가 도와줘? 그게 며느리 도리지. 시어머니의 말 한마디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점심 식사가 끝나면 설거지는 당연히 은지 씨의 목. 야, 설거지 좀 빨리 해. 우리 과일 먹어야지. 그릇에 기름기가 아직 남아있네. 다시 씻어. 온종일 부엌과 거실을 오가며 일했지만 고맙다는 말 한마디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결혼 2년 차 첫 아들을 낳았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출산 후 몸조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은지 씨에게 시어머니는 말했습니다. 요즘 젊은 애들은 너무 나약해. 우리 때는 애 낳고 사흘 만에 밭에 나갔어. 산후조리원은커녕 친정 어머니조차 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굳이 친정 어머니가 올 필요 있어? 내가 있는데. 하지만 시어머니는 손자만 안아보고 가버렸습니다. 육아와 집안일은 전부 은지 씨 혼자의 몫이었습니다. 밤낮으로 아기를 돌보느라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제대로 된 식사도 못했습니다. 4년 후 둘째 딸을 낳았을 때는 더 심했습니다. 아들도 아니고 딸이네? 쯧쯧, 우리 아들 고생만 시키는구만. 딸이라는 이유만으로 손주 대접도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결혼 17년 차 되던 해 은지 씨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은지야, 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셨어. 빨리 와. 은지 씨는 황급히 가방을 챙기며 시어머니께 전화했습니다. 어머님, 친정어머니가 위독하셔서 병원에 가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안 돼. 오늘 큰아들네 가족이 집에 온다고 했잖아. 내가 없으면 누가 음식 준비해? 하지만 어머님, 친정어머니가 정말 위급하시대요. 친정어머니고 뭐고 시댁 일이 우선이지. 며느리가 어디 함부로 집 비우는 거야? 결국 은지 씨는 친정에 가지 못했습니다. 그날 저녁 친정 언니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은지야, 어머니가 돌아가셨어. 은지 씨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친정 어머니의 마지막을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 그리고 자신을 붙잡았던 시댁에 대한 원망. 장례식장에도 늦게 도착한 은지 씨를 시어머니는 나무랐습니다. 겨우 하루 늦게 간 거 가지고 왜 그래? 어차피 돌아가신 분인데. 그날 이후 은지 씨의 마음속에는 깊은 상처가 자리 잡았습니다.
2024년 은지 씨는 어느덧 50세가 되었습니다. 30년 가까이 시댁 눈치를 보며 살아온 세월. 그 시간이 은지 씨의 몸과 마음을 망가뜨려 놓았습니다. 만성 두통, 소화불량, 불면증, 온몸이 비명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병원을 찾은 은지 씨에게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스트레스성 질환이 심각합니다. 이대로 가시면 큰 병 얻으실 수 있어요. 혈압도 높고 심장에도 무리가 가고 있습니다. 환경을 바꾸시는 게 좋겠습니다. 의사의 말을 듣는 순간 은지 씨는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살다가는 정말 죽을 수도 있겠구나. 둘째 딸도 이제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이제는 자신을 위해 살아도 되지 않을까? 집으로 돌아온 은지 씨는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분가하면 안 될까요? 제가 건강이 너무 안 좋아졌어요. 남편은 난감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게 어머니가 싫어하실 텐데 30년 동안 참았어요. 이제는 저도 제 삶을 살고 싶어요. 결국 남편은 시어머니께 분가 이야기를 꺼냈고 예상대로 큰 반발이 일어났습니다. 다음 주말 시댁에서 가족회의가 열렸습니다. 은지 씨는 거실 한쪽에 서 있고 맞은편에는 시어머니를 중심으로 시댁 식구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며느리로 키워놨더니 이제 와서 나가겠다고? 은지 씨가 건강이 안 좋으셔서 그런 거래요. 남편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건강? 누가 편한 사람 있어? 다들 아프면서 사는 거지. 그걸 핑계로 시댁을 떠나겠다고? 시동생의 아내도 거들었습니다. 형님, 저는 잘 참고 사는데요. 요즘 며느리들은 너무 나약한 거 아니에요? 아니, 진짜 건강이 안 좋으신가 봐요. 남편이 아내를 감쌌습니다. 건강은 무슨, 그냥 편하게 살고 싶은 거지. 배은망덕하게. 은지 씨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30년 동안 참아왔던 말들이 목까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참았습니다. 평생 그래왔던 것처럼.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은지 씨는 소파에 앉아 멍하니 있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친정 언니였습니다. 은지야, 시댁 일은 어떻게 됐어? 언니, 나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한참을 울먹이던 은지 씨에게 언니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은지야, 이제 말해도 될 것 같아. 내가 알아야 할 사실이 있어. 무슨 말이야, 언니? 너, 엄마의 친딸이 아니야. 은지 씨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 나한테만 말씀하셨어. 너를 꼭 지켜달라고. 언니는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너의 친아버지는 태준그룹 강태준 회장이야. 엄마가 젊었을 때 첫사랑이었대. 하지만 집안의 반대로 헤어졌고 회장님은 어쩔 수 없이 다른 분과 결혼하셨어. 그런데 엄마가 너를 임신한 걸 알게 됐고 회장님은 평생 엄마와 너를 경제적으로 돕겠다고 약속하셨대. 은지 씨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 내가 재벌가의 딸이라고? 응. 그런데 엄마가 너를 평범하게 키우고 싶어 하셨어. 회장님의 도움도 거절하고 혼자 힘으로 너를 키우셨지. 그렇지만 매달 배당금은 계속 통장으로 들어왔어. 엄마가 단 한 푼도 쓰지 않고 전부 너 명의로 저축해 두셨어. 얼마나 되는데? 30년 동안 모인 배당금과 주식 가치를 합치면 약 8천억 원 정도 돼. 은지 씨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은지야, 회장님이 너를 찾고 계셔. 이제 만나봐도 될 것 같아. 엄마도 그걸 원하셨을 거야. 다음 날 저녁 은지 씨는 시내 한 호텔 라운지에서 강태준 회장을 만났습니다. 고급 양복을 입은 80대 노신사. 하지만 눈빛만은 젊은이처럼 또렷했습니다.
은지, 오랜만이구나. 아니, 처음 만나는 거지.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은지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가 평생 미안했다. 내 엄마와 너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해서 저는 뭐라고 해야 할지, 내가 30년 동안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다 알고 있다. 내 시댁 사람들이 널 어떻게 대했는지도. 은지 씨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는 내가 널 지켜주마. 아버지로서 해주지 못했던 모든 걸 보상하고 싶구나. 일주일 후 은지 씨는 시댁에 방문하겠다고 연락했습니다. 어머님, 이번 주말에 찾아뵙겠습니다.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무슨 이야기인데 그렇게 거창하게? 직접 뵙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날 시댁 식구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은지 씨가 무슨 말을 하러 오는지 궁금해하면서 오후 2시 갑자기 고급 세단 6대가 일렬로 도착했습니다. 새까만 차체, 정중하게 문을 여는 운전기사들. 동네 사람들이 모두 나와 구경했습니다. 저게 무슨 차야? TV에서나 보던 건데. 어디 큰 인물이 오시나 봐. 시어머니도 창문으로 내다보며 눈을 크게 떴습니다. 저게 뭐야? 저런 차들이 왜 우리 집 앞에? 첫 번째 차에서 80대 노신사가 내렸습니다. 완벽하게 맞춘 양복, 카리스마 넘치는 자세. 뒤따라 경호원들과 비서들이 우르르 내렸습니다. 저분이 누구야? 시동생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태준그룹. 강태준 회장님 아니야? 남편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강 회장은 당당히 시댁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태준그룹 강태준입니다. 시어머니는 입을 다물지 못하고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찾아온 이유는 간단합니다. 강 회장은 시어머니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30년 동안 괴롭힌 며느리 김은지. 그 사람은 제 딸입니다. 뭐라고요? 은지는 저의 친딸이고 태준그룹의 정식 상속녀입니다. 비서가 앞으로 나와 서류 가방을 펼쳤습니다. 여기 있는 문서들을 보십시오. 은지의 출생증명서, DNA 검사 결과, 그리고 재산 명세서입니다. 서류에는 또렷하게 쓰여 있었습니다. 김은지 명의 주식 및 자산 총액 8,247억 원. 시어머니의 손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이게 대체 30년 동안 당신네 집에서 식모 취급받으며 살았던 며느리가 실은 대한민국 30대 재벌의 딸이었습니다. 매달 들어오는 배당금만 수십억 원. 하지만 은지는 그 돈을 단 한 푼도 쓰지 않았습니다. 평범하게, 겸손하게 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돌아가신 어머니의 유언이기도 했고요. 시동생의 아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형님이 진짜로? 네. 은지는 제 유일한 친딸이고 태준그룹의 제일 상속 순위입니다.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저는 몰랐습니다. 정말 몰랐어요. 몰랐다고요? 30년 동안 사람을 사람 취급도 안 하면서. 강 회장의 목소리에 차가운 분노가 실렸습니다. 명절마다 혼자 일하게 하고 친정어머니 장례식도 못 가게 하고 아프다는 사람을 나약하다고 비난했죠. 그건 이제 은지는 이 집을 떠납니다. 그리고 다시는 당신들과 연락하지 않을 겁니다. 은지 씨가 조용히 앞으로 나왔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당당한 모습이었습니다. 어머님, 30년 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은지 씨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어머님 덕분에 배웠습니다. 사람을 어떻게 대하면 안 되는지, 약한 사람을 어떻게 무시하면 안 되는지. 은지야, 미안하다. 시어머니가 울먹였습니다. 이제 저는 제 인생을 살겠습니다. 그동안 억눌렀던 저를 찾아서 말이에요.
은지 씨는 고개를 들고 밖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강 회장이 딸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함께 걸었습니다. 뒤에 남은 시댁 식구들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그 모습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희망의 다리 재단이라는 간판이 붙어 있었습니다. 재단 이사장실에 앉아 있는 은지 씨. 우아한 정장 차림의 그녀는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이사장님, 오늘 상담 예약하신 분이 오셨습니다. 40대 여성이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편하게 앉으세요. 은지 씨는 따뜻한 미소로 여성을 맞이했습니다. 저도 시댁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요. 여성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다 이해합니다. 저도 30년을 그렇게 살았으니까요. 정말요? 이사장님도? 네. 그래서 이 재단을 만들었어요. 저처럼 고통받는 분들을 돕기 위해서요. 은지 씨는 여성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는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 재단이 함께 하겠습니다. 저녁 은지 씨는 아버지 강태준 회장과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재단 일은 어떠냐? 보람 있어요, 아버지. 제가 겪었던 고통을 다른 분들은 안 겪으셨으면 좋겠어요. 역시 내 딸이야. 착하고 현명하지. 아버지, 늦게나마 만나서 다행이에요. 나도 그렇다. 이제부터라도 제대로 된 아버지가 되고 싶구나. 두 사람은 따뜻하게 웃으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30년을 잃어버렸지만 이제는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은지 씨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었습니다. 30년 동안 참고 견뎠던 그녀가 마침내 자신의 삶을 되찾은 것처럼 고통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다면 언젠가는 기회가 온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시어머니 박순자 씨는 그 후 크게 후회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30년 동안 쌓인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으니까요. 은지 씨는 지금도 희망의 다리 재단을 운영하며 어려움을 겪는 며느리들을 돕고 있습니다. 그녀의 좌우명은 이렇습니다. 힘들어도 포기하지 마세요. 언젠가는 당신의 가치를 알아주는 사람이 나타날 겁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사람을 외모나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 그리고 누구에게나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